반갑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주는 유튜버 북스트림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인간의 뒤틀린 모성애와 교육열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을 다룬 호숫가 살인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화로워 보이는 히메가미 호숫가의 한 별장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나미키 순스케는 중학교 입시를 앞둔 아들 쇼타의 합숙훈련을 위해 아내 미나코가 먼저 가 있는 별장으로 향합니다. 사실 순스케는 쇼타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미나코가 재혼하며 데려온 아들이죠. 그래서인지 순스케는 다른 부모들이 보여주는 광기 어린 교육열에 이질감을 느낍니다. 별장에는 쇼타 외에도 세 가족이 더 모여 있었는데 병원 원장인 후지마 부부, 건설업을 하는 세키타니 부부,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무언가 숨기는 듯한 사카자키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학습을 책임지는 학원 강사 스쿠미가 있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합숙 현장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바로 순스케의 내연녀인 타카시나 에리코입니다. 그녀는 순스케가 두고 간 서류를 전해준다는 핑계로 별장까지 찾아와 미나코와 인사를 나눕니다. 순스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만 에리코는 태연하게 별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저녁 바비큐 파티에 초대까지 받습니다. 순스케는 밤에 몰래 호텔에서 에리코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데 별장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미나코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고 2층 방에는 에리코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미나코는 울먹이며 고백합니다. 에리코가 당신과 헤어지라며 협박했고 심지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비웃어서 홧김에 옆에 있던 스탠드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말이죠. 순스케는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놀랍게도 함께 있던 다른 부모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아이들의 입시는 끝장입니다. 우리 손으로 시체를 처리합시다. 후지마와 세키타니는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체의 지문을 지우기 위해 에리코의 손가락 끝을 불로 태우고 신원을 알 수 없게 돌로 얼굴을 짓뭉개버립니다. 이 장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순스케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을 직접 돌로 내리쳐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그들은 시체를 비닐에 싸고 무거운 돌을 채워 호수 한가운데에 가라앉힙니다. 다음 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깁니다. 하지만 순스케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남인 우리 가족의 살인사건을 돕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입시 때문인가? 순스케는 몰래 에리코의 유품을 조사하며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모들은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명문 중학교의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리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비밀리에 협력하던 입시 범죄 공동체였던 겁니다. 순스케는 처음엔 부모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질까봐 살인을 은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순스케는 범행 현장이었던 방의 침대다리 아래에서 붉은 혈흔을 발견하고 결정적인 단서들을 모아 아내 미나코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독자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립니다. 에리코를 죽인 진범은 미나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들 쇼타였습니다. 쇼타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에리코를 보고 자신의 완벽한 공부 환경과 엄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에리코를 죽였던 겁니다. 미나코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고 다른 부모들은 이미 자신들의 아이들도 비슷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이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미래라는 명목 아래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부모들이었습니다. 결국 순스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기괴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는 호숫가에 가라앉은 진실을 영원히 침묵 속에 묻기로 결심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들의 일그러진 사랑, 정말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이기적인 교육열과 무너진 가족의 가치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쓰인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사회적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일본은 유토리 교육과 사립중학교 입시 열풍이 맞물려 학부모들의 경쟁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작가는 이런 사회적 병폐를 별장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몰아넣어 인간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듯 보여줍니다. 특히 후지마라는 인물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엘리트의 표본으로 자신의 아들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부모의 태만이라 믿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키타니 역시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자식의 학벌로 완성하려 하고 사카자키는 열등감 속에서 이 공동체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들 사이에서 순스케는 처음에는 관찰자이자 비판자로 기능하지만 결국 자식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가장 비겁한 가해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에리코라는 캐릭터 역시 흥미로운데 그녀는 단순히 불륜 상대가 아니라 이 견고한 성벽 같은 입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곧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인 레이크사이드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가라앉아 있는 수면의 경계선을 상징합니다. 맑은 호수 물 위로 비치는 부모들의 미소 뒤에 감춰진 끔찍한 민낯, 그것이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소설은 범인을 찾는 재미보다 그 범인을 감싸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심리 묘사가 압권입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한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북스트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